첫인상이 결정짓는 시간은요,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일단 면접 자리에서는 우리가 신뢰가 가는 외모라든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런 컬러에는 심리와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접 자리에서 나의 의상이라든지 메이크업을 통해서 컬러를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죠. 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BRTC의 교육 담당자 강사 장연화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저희 사내에서 제품 교육만 저희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이렇게 학생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굉장히 싱그럽고 젊음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면접 첫인상이 왜 형성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가 지금 메이크업 특강 자리잖아요. 그래서 컬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나에게 어울리는 나만의 컬러.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웜톤하고 쿨톤하고 크게 나의 컬러가 어떤 컬러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면접 메이크업에 있어서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표현, 두 번째는 아이 메이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스러운 립 메이크업으로 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면접 메이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고 면접을 앞두고 있으신 그런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면접 준비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죠. 자격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스펙도 쌓고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장에 나서기 전에 나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면접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첫인상에서 어떤 부분이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실무 경험이었어요. 실무 경험이 굉장히 높았고 두 번째는 인성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첫인상. 그래서 첫인상의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첫인상이 결정짓는 시간은요,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30초 안에, 3초 안에 첫인상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느껴지는 이미지는 일단 면접 자리에서는 우리가 신뢰가 가는 외모라든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면접 이미지가 단순하게 내가 외적으로 보이는 그루밍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면접 이미지의 요소들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눈빛입니다. 면접 자리에서는요, 이 사람이 어떤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 컨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자리 잡았고요. 두 번째는 표정이에요.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밝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지 표정이 중요하고요. 다음은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와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이렇게 바른 자세, 바른 이미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다음은 목소리예요. 목소리의 톤과 억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이런 움직임, 제스처가 굉장히 면접에서는 중요한 이미지로 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같이 자리매김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오감 중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비율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감 중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7%로 굉장히 높았어요. 그 중에서 시각 중에서도 컬러가 차지하는 비율은요, 약 60%에 해당이 되었어요. 남자분들이 이제 여자를 처음 딱 봤을 때 어떤 컬러를 굉장히 선호하는지 실험을 했어요. 여자를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옷을 입혀놓고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컬러가 굉장히 이 컬러를 입은 여자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라고 했던 컬러가 어떤 컬러일까요? 예, 맞아요.
빨간색인데요. 빨간 색깔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빨간색이 건강을 상징을 하기도 하고 혈액을 상징을 하기도 하는데요. 빨간색의 컬러가 이성에게 굉장히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컬러였어요. 그래서 이처럼 컬러에는 심리와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접 자리에서 나의 의상이라든지 메이크업을 통해서 컬러를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컬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내가 좋아하는 컬러가 분명 다들 있을 거예요. 혹시 나는 빨간색을 좋아한다. 레드의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대부분 명랑하고 발랄하고 진취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어요. 노란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모험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성격을 많이 갖고 있대요. 자, 다음은요, 그린이에요. 그린 컬러가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항상 그린 컬러 얘기할 때는 이 얘기를 해드려요. 우리 소주의 컬러가 뭘까요? 우리 소주 컬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이죠. 소주의 컬러. 굉장히 이제 좋은 데이도 있고 뭐 땡땡땡땡땡 굉장히 많은데 그 제주도에 있는 그 명물의 소주만 빼고 지방 술들을 보면은 다 초록색이에요. 근데 초록색 컬러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 많은 소주 회사에서 이 그린의 컬러는요, 안전과 안정을 뜻해요. 그래서 내가 이 술을 먹어도 내 건강을 그렇게 많이 너의 건강을 그렇게 많이 해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케팅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의 한라산 화이트 컬러, 그 투명 컬러죠. 그걸 빼고는 대부분 다 그린 컬러를 소주 회사에서 컬러 마케팅을 잘하고 있죠. 보라색 컬러는요, 사실 예술성이 굉장히 높은 컬러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컬러가 보라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감정적이기도 하고 직관적이기도 합니다. 이 보라색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한 럭셔리한 컬러예요. 그래서 화장품에 있어서 라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베이직한 20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분 라인이나 뭐 트러블 라인은 대부분 파란색이나 그린 색깔의 컬러를 사용하고요. 고연령대가 사용하는 안티에이징 케어를 보면요, 굉장히 비싸죠. 그 컬러는 거의 대부분 보라 색깔을 많이 사용해요. 럭셔리한 컬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헤라나 뭐 오희 보면은 안티에이징 컬러의 제품 패키지는 다 보라 색깔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핑크 컬러예요.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죠. 핑크 컬러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핑크 컬러? 네. 핑크 컬러는 여성성을 뜻해요. 여성성을 뜻하는데 사랑이 굉장히 많은 컬러죠.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는 핑크 렌즈를 꼈다고 해서 핑크 렌즈 효과라는 비유를 쓰기도 하는데요. 유명한 피카소의 작가를 보면은요, 본인이 심리적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주변 사람들이 죽어갈 때는 굉장히 네이비 컬러, 파란 색깔, 어두운 파란색의 컬러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었는데 본인이 사랑에 빠졌을 때는 핑크 색깔로 거의 그림을 도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핑크 컬러는 굉장히 여성성을 상징하고 사랑이 많은 컬러다. 남자친구 만나러 가실 때 핑크 컬러 입으시면 굉장히 소개팅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블랙의 컬러예요. 블랙 심플해서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죠. 블랙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블랙 좋아하세요? 많은 컬러 좋아하실 수 있어요. 저도 한 컬러 좋아하는 컬러만 해도 한 3가지가 넘어요. 블랙은요, 럭셔리한 그런 명품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블랙이에요. 굉장히 심플하고 세련미가 있는 컬러가 바로 블랙의 컬러고요. 마지막으로 화이트 컬러인데요. 화이트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화이트 컬러 굉장히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가 드는데요. 화이트 컬러는 굉장히 성실하고 솔직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접장에서 가장 많이 입는 의상이 블랙 앤 화이트이기도 하죠. 네, 컬러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내가 알고 있는 컬러, 내가 좋아하는 컬러는 잠시 내려두고요.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토대로 메이크업도 해보고 이런 컬러를 알아둠으로 인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면접이든 뭐 중요한 자리에서든 컬러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건데요.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계세요? 또
퍼스널 컬러. 나 오늘 처음이 아니다. 들어봤다. 그쪽에 계시네요. 퍼스널 컬러는요. 요즘은 사실 많이들 잘 알고 계실 텐데 내가 좋아하는 컬러가 아니라 바로 나만의 컬러예요. 이 컬러는 어떻게 알게 되냐면 개인이 타고난 색깔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개인이 타고난 색깔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나의 헤어 컬러와 눈동자의 컬러 그리고 피부 컬러 이 세 가지로 퍼스널 컬러를 측정을 합니다. 그동안 지금 컬러 소개를 다양하게 해드렸어요. 이 좋아하는 컬러는요. 개개인마다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다들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좋아하는 컬러가 꼭 나에게 어울리란 법은 없거든요. 내가 정말 딸기우유의 컬러를 좋아해 해서 메이크업을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입술만 붕붕 떠 보이고 이런 경험을 다들 한 번쯤은 했었을 거예요. 그것은 내가 좋아하지만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울리는 컬러를 알아볼 건데 이 어울리는 컬러는 피부 컬러. 태닝을 하셨을 때에는 이 컬러를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컬러 서클 렌즈라든지 염색을 하셔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러운 나의 컬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와 눈동자, 머리 컬러 세 가지 컬러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 컬러를 통해서 웜톤하고 크게 쿨톤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신체 색에 있어서 웜톤하고 쿨톤하고 두 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세세하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컬러인 네 가지 컬러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먼저 웜톤 컬러는요. 얼굴이 살짝 노란 색깔 베이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내가 조금 노란빛이 많이 돈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웜톤의 컬러에 많이 해당이 되고요. 쿨톤의 컬러 같은 경우는요. 블루의 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피부 톤이 창백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쿨톤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쿨톤의 분들은요. 손목의 혈관을 보시면 대부분 파란 색깔을 많이 띠고 있어요. 블루의 베이스를 가지고 블루 베이스를 띄실 거예요. 환하게 웃고 계시네요. 블루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톤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기준이 되는 색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PPT가 컬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금명한 빨간색이에요. 금명한 빨간색에서 내가 만약에 웜톤의 피부다 하면은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는요. 이 빨간색에 노란 색깔을 섞었을 때 주황색의 컬러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컬러들이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들이에요. 여기는 정석의 지금 초록색인데요. 초록색과 노란색을 섞게 되면 연두빛이 나죠. 그래서 이 컬러들이 웜톤에 해당하는 컬러가 어울리는 컬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쿨톤은요. 이 정석의 레드예요. 이 블루의 색깔을 섞게 되면 보라색 빛이 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컬러들이 바로 쿨톤에게 어울리는 컬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웜톤이 나왔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볼게요. 웜톤 나오신 분들, 네, 이분들은 웜톤이시고요. 자, 다음은 반대로 나는 쿨톤이 나왔다. 네, 거의 반반씩 계시네요. 근데 한국인들이 대부분 저는 노란기가 있는 얼굴들이 많을 것 같아서 왠지 웜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인들이 의외로 쿨톤의 피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지금 반반씩 나오셨는데 쿨톤과 웜톤이 어울리는 컬러를 먼저 보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쪽이 웜톤이고요. 이쪽이 쿨톤이에요. 핑크 컬러인데요. 웜톤의 컬러 같은 경우는 코랄빛이 많이 해당이 되는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고요. 같은 핑크라고 할지라도 쿨톤의 핑크는요. 약간 딸기우유 같은 핑크 컬러가 나에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핑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보라색입니다. 그린이고요. 레드입니다. 그래서 레드 중에서도 우리가 핑크 컬러를 할지라도 세상에 다 같은 핑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어울리는 레드가 바로 웜톤이라면 이쪽에 토마토 계열의 레드가 훨씬 더 어울리고 내가 쿨톤이라면 좀 더 자주빛의 성향이 강한 레드가 나에게 더 어울리는 컬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요. 이 퍼스널 컬러 지금 해본 거는 자가 진단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 컬러 진단지를 직접 대보고 어울리는 컬러의 이미지 그리고 어울리는 컬러를 하나하나 찾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해요.
이 컬러를 찾음으로 인해서 퍼스널 컬러를 찾음으로 인해서 장점은 뭐냐면요. 내 얼굴이 훨씬 더 예뻐 보이는 효과인데요. 정말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찾게 되면 얼굴이 훨씬 더 슬리밍해 보이고 입체적으로 윤곽이 뚜렷해 보이며 다크서클이라든지 트러블의 흔적이라든지 그런 안색이 훨씬 더 커버가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웜톤과 쿨톤의 지금 메이크업인데요. 우리가 피부 스킨 같은 경우도 파운데이션류나 비비크림을 구매를 하러 갔을 때 다양한 피부 컬러의 차트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웜톤과 쿨톤의 피부 컬러의 베이스를 나눠 놓은 거고요. 크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이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는 컬러라든지 컬러 이미지, 어떤 패션이 어울리는지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장 어울리는 컬러의 패턴이에요. 먼저 봄인데요. 우리가 봄 하면은 굉장히 싱그럽고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계절인데 그만큼 봄의 컬러들은 굉장히 비비드한 컬러도 많고요. 연두색이나 초록색, 개나리색 같은 이런 화사한 컬러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자, 봄 컬러에 어울리는 패션과 메이크업 이미지들이에요. 자, 다음은 가을 컬러인데요. 가을 하면은 낙엽이 떨어지고 낙엽의 계절이라고 또 하는데 단풍의 컬러라든지 이런 낙엽의 컬러들이 대부분 분위기 있는 우아한 컬러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가을 컬러의 이미지 맵입니다. 다음은 여름 컬러예요. 우리가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휴가도 떠나기도 하는데 여름은 사실 이런 시원한 컬러들이 많이 대세를 이루긴 해요. 그래서 다양한 메이크업 색조 제품들도 파란색이라든지 그런 화사한 컬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 바로 여름의 컬러입니다. 여름 컬러의 이미지 맵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겨울 컬러예요. 겨울 컬러가 굉장히 짙은 컬러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겨울에는 눈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눈의 컬러, 좀 톤이 많이 화이트를 섞은 컬러들이 겨울 컬러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어울리는 이미지 맵입니다. 자, 지금 컬러에 대해서 쭉 훑어봤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면접의 자리에서는 진한 컬러의 패턴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승무원 메이크업이라든지 아나운서 메이크업을 면접의 메이크업을 토대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3가지 포인트로 메이크업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 저희가 여기 지금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제품이기도 해요. 저희 BRTC에서 나오는 쿠션 제품인데요. 얘는 이제 수분 공급과 같이 더불어서 피부 보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피부에 있어서는 피부 메이크업이 장시간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면접 자리에서는. 아침 일찍 나가서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쉽게 무너져 내리면 굉장히 한 듯 안 한 듯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부의 메이크업은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촉촉하게 장시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 이 쿠션 같은 경우는 피부 속은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피부의 결점은 완벽하게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면서 활용을 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블러셔예요.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 색조이기도 한데 블러셔가 뭐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요즘의 트렌드는요. 스틱 타입의 블러셔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리에 나눠드린 게 오렌지 색깔 코랄의 블러셔와 핑크 색깔 블러셔 2개지가 있는데 아마 랜덤으로 자리에 나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블러셔를 이용해서 좀 더 사랑스러운 볼터치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듀얼 스틱인데 얼굴에 입체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장단점을 이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이 듀얼 스틱으로 얼굴에 입체적이고 윤곽을 좀 더 뚜렷하게 해주는 메이크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얼굴에 컬러를 많이 넣기보다는 피부의 보정이라든지 윤곽이라든지 컬러는 좀 더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 메이크업의 컨셉으로 오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은 컨실러인데요.
이 쿠션만으로는 사실 메이크업이 장시간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크서클도 있을 수도 있고 피부에 붉은기도 있을 수 있고 나만의 트러블 흔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으로 커버를 도와줄 수 있는 컨실러로 사용을 하실 건데 요즘에는 이 컨실러를 정말 다양하게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세요. 이걸 전체적으로 활용을 할 정도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뭐 다크서클 커버라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을 커버용으로 이 컨실러를 활용을 할 거예요. 자, 다음은 아이 메이크업인데요. 아이 메이크업을 진행을 하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얼굴의 형태라든지 모양이 다 틀려요. 내가 좀 더 각이 진 얼굴일 수도 있고요. 각이 얼굴이 많을 수도 있고요. 너무 라운드 형태이기 때문에 동글동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이미지를 어떻게 연출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옆에 보시면은 곡선의 형을 가지고 있는데 곡선의 얼굴 같은 경우는 너무 둥글둥글한 인상이기 때문에 너무 귀엽고 동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이미지를 좀 더 세련된 이미지로 해서 스퀘어의 형태로 눈썹의 형태를 바꿔보는 작업을 오늘 해볼 거고요. 자, 다음은요. 반대로 얼굴에 각이 많은 얼굴들. 각이 많은 얼굴은 너무 센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센 인상을 좀 더 차분하게 해줄 수 있는 라운드 형태의 눈썹을 오늘 같이 한번 이런 이미지를 같이 연출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예시로 하나 눈썹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똑같은 아이유와 누구죠? 설현이죠. 아이유와 설현인데요. 눈썹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눈썹이 일자 눈썹이에요. 요즘 아이돌의 대세죠. 일자 눈썹, 동안 메이크업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너도 나도 사실 다 일자 눈썹이 어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이미지에 맞게끔 눈썹을 그리게 되면 눈썹에 있어서도 나의 이미지가 굉장히 확연히 변하는 걸 눈썹을 토대로 알 수 있어요. 지금 일자의 눈썹일 때와 조금 더 산이 짙어지게 되면 세련된 느낌이 강해지죠. 아이유도 일자의 눈썹을 그렸더니 얼굴이 더 동안으로 보이고 아이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 눈썹을 산을 조금 더서 그려봤더니 조금 더 여성적이고 세련된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한 느낌이 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다 같이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앞에 있는 아이라이너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라이너는요, 눈가의 라이너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언더 라이너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언더 라이너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작은 눈이 훨씬 더 커 보이고요.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교살을 만들기 위해서 화이트 컬러의 섀도우를 눈 밑에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얘는 쉽게 그릴 수 있는 펄감이 살짝 가미된 핑크 컬러의 아이라이너를 언더라인에 오늘 활용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립 메이크업입니다.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 3가지의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드와 오렌지, 핑크의 컬러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컬러에 맞게끔 오늘 메이크업을 연출을 해볼 건데 이게 벨벳의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술이 굉장히 글로시해 보이는 효과보다는 굉장히 뽀송뽀송해 보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건데 3가지의 컬러가 있잖아요. 이 컬러를요 오늘 스틱 볼터치를 이용해서 컬러를 조금 변형을 시켜서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좀 더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스틱 볼터치 같은 경우는 립스틱이랑 같이 활용을 하셔도 훨씬 더 예쁜 컬러가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립스틱을 립에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볼터치로도 활용을 하고 볼터치의 컬러를 다양하게도 활용을 하는데 오늘 컬러를 믹스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예쁜 컬러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레드, 오렌지 컬러, 핑크 컬러 립스틱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건데요. 여기까지 하고 자 지금 모델 앞으로 저희 모셔서 실습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메이크업 시연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델분께서 눈썹을 그리고 오셔서 제가 클렌징으로 먼저 좀
반대편을 지워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피부 화장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저는 자스민 워터 비비로 피부 전체적으로 수분을 유지를 시켜주면서 보정의 역할을 같이 해볼 건데요. 펴서 발라주시는데 헤어라인이라든지 페이스 라인이 뭉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서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분께서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데 얼굴에 볼 부분에 홍조가 약간 있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커버를 같이 해줄 거예요. 피부 화장하실 때 중요한 거는 양을 너무 많이 바르시게 되면 많이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량씩 발라서 부족한 부분을 덧바르더라도 소량씩 바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 면접 메이크업에서 포인트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너무 짙은 컬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비비크림으로는 피부의 결점을 커버해주고 피부톤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작업을 했다면 자, 다음은요. 컨실러를 이용을 할 거예요. 컨실러를 이용해서 피부의 결점을 커버를 해줄 건데 대부분 컨실러를 활용할 때는 다크서클 부분이라든지 피부에 잡티가 있는 부분, 홍조가 있는 부분을 케어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따가 컨투어링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모델분에게는 볼 부분만 전체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게 발라줄게요. 컨실러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피지도 흡착시켜주기 때문에 더 뽀송뽀송한 메이크업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볼 부분에 이마 잡티가 있는 부분 커버를 살짝 해주시면 되고요. 다크서클이 있다면 눈 밑도 같이 관리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펴 발라주시고 자연스럽게 한 번 더 커버를 해줄게요. 꼼꼼하게 커버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긴장한 게 너무 노출이 되게 되면 그런 이제 전문적인 이미지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볼 부분을 완벽하게 커버를 해줄게요. 볼 부분이 감쪽같이 커버가 됐고요. 자, 다음으로 진행할 거는 얼굴에 윤곽 메이크업이요. 컨투어링을 진행을 할 건데요. 브라운 컬러로 다운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좀 더 어둡게 깎아내야 되는 부분. 네, V라인 먼저 깎아주시는데 광대를 토대로 해서 한번 이렇게 3자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어라인도 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너무 베이스 컬러가 확 오는 것보다는 헤어라인을 자연스럽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콧대인데요. 콧대를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인위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콧대는 양을 조금 소량씩 해서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콧망울과 콧대, 눈썹, 머리뼈 앞부분 정도만 살짝 발라주고 얼굴형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이 부분은 살짝 더 덧발라줄게요. 자, 다음은 하이라이터 부분이에요. 밝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얼굴을 좀 더 밝게. 네, 맞아요. 콧대. 얼굴의 T존 부분이죠. 콧대 살려주고요. 이마. 볼 부분도 살짝 광채를 넣어주고 입술 밑에 턱선. 인중 부분도 해주시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자, 면접 메이크업의 기본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양을 최소화시켜서 한 번 더 덧바르더라도 양을 최소화시켜주세요. 펴 발라주시면서 목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내려주세요. 여러분들 입사 서류 제출하실 때 그 사진도 증명사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증명사진 찍으실 때에는 면접 메이크업하고는 조금 더 틀려요. 원래 사진 메이크업은 더 짙게 하는 게 잘 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이라이너라든지 쉐딩을 조금 더 짙게 하셔도 그때는 상관이 없어요. 콧망울이랑 코끝이랑 해서 이 부분도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하이라이터 부분을 펴줄 거예요. 뽀송뽀송한 메이크업이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압축 파우더를 사용을 해줄 건데 가루 파우더 같은 경우는 가루 날림이 있고 뭉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압축 파우더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많이 있는데요. 파우더를 적당하게 묻혀서요. 퍼프를 좀 더 고르게 흡수를 시켜주셔요.
지금 피부가 약간 촉촉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뭉침이 있을 수 있어서 퍼프 역시도 한번 이렇게 골고루 펴발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피지를 잡을 수 있게끔 가볍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얘가 피지를 잡아서 뽀송뽀송하고 매트하게 관리도 해주지만 요즘에 화장품의 기술력이 워낙 좋아져서 이게 일반 파우더 입자가 아니라 수분을 가득 메꾸고 있는 파우더 입자이기 때문에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를 시켜주면서 피부 표면을 또 뽀송뽀송하게 관리를 해줘요. 요즘 제품들은 다.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면접 메이크업에서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상대방에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컬러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눈썹의 모양에 따라서 사람의 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앞에 계시는 모델 같은 경우는 얼굴이 굉장히 둥글고 동안으로 보이고 어려 보이고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면접에서 내가 좀 더 세련된 느낌을 갖고 싶다 하셨을 때는 이렇게 산을 내리거나 하시는 것보다는 산을 살짝 살려서 스퀘어의 모양으로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훨씬 더 세련된 이미지를 가지실 수가 있어요. 둥근 눈썹 산을 없는 부분을 살짝살짝 터치를 해서 메꿔주시는 거예요. 눈썹의 컬러는 헤어의 컬러하고 동일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헤어는 갈색깔로 염색을 했는데 눈썹을 너무 블랙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헤어의 컬러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라이너를 그릴 때에는 펜슬이라든지 요즘에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바로 컬러를 그리시는 것보다 베이지색이나 화이트 컬러의 컬러를 이용해서 베이스 컬러를 깔아주셨을 때 훨씬 더 번짐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베이스 컬러를 택해서 눈가에 눈두덩이 살짝 발라주시고 언더부 라이너도 요즘에는 라이너를 막 꼬리를 빼고 고양이 눈으로 많이들 만드시는데 면접 메이크업을 할 때는 감으세요. 자연스럽게 라이너만 아이라이너의 눈 안에 점막만 메꿔주는 정도로 오늘은 해볼 거예요. 면접에서는 서클렌즈도 안 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면접관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서클렌즈거든요. 위로 떠보세요. 제가 면접 이미지 중에서 아까 그런 눈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클렌즈를 끼면 그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라인을 그린 다음에는요. 위로 뜨세요. 눈 밑에 언더라인을 그림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입체적인 눈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연스러운 섀도우로 화장을 했기 때문에 눈 아래에 포인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눈가가 굉장히 밝게 화사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립 메이크업하고 볼 터치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립 컬러가 레드, 오렌지, 핑크 해서 3가지 컬러가 있어요. 오늘은 모델한테 모델분 오늘 웜톤, 쿨톤 뭐가 나오셨죠? 웜톤 나오셨어요? 그러면은 오렌지 컬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이 오렌지와 코랄 색깔은 굉장히 적극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접에 있어서도 굉장히 호의적인 컬러예요. 이런 톤을 다운시킬 수 있는 컬러를 조합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든지 다양한 컬러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라인을 먼저 그리고 입술이 모델이 굉장히 작아요. 그럴 때에는 너무 짙은 컬러로 바르시게 되면 입이 더 작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컬러가 자연스러운 컬러가 훨씬 더 잘 어울려요. 그럴 때에는. 다음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코랄 색깔 하고 코랄 색깔보다 저는 핑크를 살짝 믹스를 할게요. 오늘. 너무 오렌지로 가는 것보다 핑크를 2가지의 블러셔를 믹스를 해서 스틱을 바로 얼굴에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손으로 이용해서 쓸 거예요. 블러셔를 이 부분에 하시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소녀의 컬러가 되는데 모델분이 얼굴이 동그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광대뼈가 있는 부분부터 해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볼터치를 넣을 거예요. 볼터치는 너무 짙지 않게 생기가 있어 보이는 정도만 넣을 거예요.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데렐라 동화 이야기 아시나요? 네. 신데렐라의 동화를 보면은 신데렐라가 해피엔딩이었을까요? 과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피엔딩? 해피엔딩이었다? 그럼 제가 한번 전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신데렐라한테는 해피엔딩이지만 왕자님을 좋아하던 그 언니들한테는 과연 해피엔딩이었을까? 해피엔딩이 아니었겠죠. 누군가는 사실 면접에서 합격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사실 불합격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짧은 순간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 메이크업이라는 이런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중요한 시간에 나만의 컬러를 이용해서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시간을, 그런 중요한 순간에는 그런 컬러를 이용해서 나만의 그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면접관에게 호감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자리에서 다들 해피엔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